그리고 결국 이 모든 작업의 목적은 하나였죠.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도전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까지 나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솔직한 성장은 자신의 결핍을 기피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스스로 통제권을 갖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제 남동생이 대학교 문학 수업의 에세이에 썼는데요. 안녕하세요, 루치입니다. 오늘은 지금의 나에서 벗어나고 조금 더 성장한 내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할 때 느껴지는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요즘 뭔가 새로 시작하려는데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으로 점프하려는데 불안함이 엄습한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지? 하면서 도망치고 싶은 기분 말이에요. 특히 그냥 그만둘까? 하는 생각 하시나요? 근데 이런 두려운 감정이 무조건 여러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뇌는 원시시대부터의 진화 과정에서 발달된 위협 감지 시스템을 부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위협 감지 시스템은 현재 사회에 1대1로 응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위험 가능성을 과대평가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갑자기 두려움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이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이 실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오래된 경고음일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셨나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불안과 두려움은 지금의 나와는 상관이 없는 99%의 허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방어 기제이자 저항입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한 6주 정도 됐을 때 유튜브를 처음 업로드하면 진짜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조회수가 정말 잘 나올 때는 5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아무도 안 보는데 이 유튜브를 내가 업로드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의 기분은 뭔가 망망대해에서 나 혼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떠드는 느낌? 그러다 갑자기 두려우니까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영상 만드는 게 재밌고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은 뭘까? 나는 왜 갑자기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불안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감정을 파고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나를 겁나게 하는 감정들이 요동칠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하나 소개할게요. 심리학자 칼 융은 그림자를 자신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무의식적 측면이라고 설명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걸 들춰내는 접근을 shadow work, 그림자 작업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정말 깊숙이 감정의 뿌리에는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망망대해에서 혼자서 너무 외로운 느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눈을 감고 그림자 작업을 했는데 어린 시절의 장면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일이었는데 제 부모님은 맞벌이셔가지고 굉장히 바빴거든요. 엄마 아빠가 출장이었나 봐요. 하필 제 생일이 또 매년 여름방학 때여가지고 친구들을 매일매일 보는 학교가 아니니까 다들 놀러가고 없고 부모님이 집에 없으면 외식을 못 하잖아요. 생일인데 맛있는 거 못 먹는단 말이죠.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배고프면 어떡해? 그리고 그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날 신경 써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난 혼자야. 조용하고 아무도 없고 혼자 남겨진 느낌. 제 뇌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 상황을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생일을 보내던 그 어린아이의 생존 위기랑 똑같이 링크를 해버린 거였어요. 생각해보니 그 어린 나에게는 집에 부모님이 없다는 건 생존의 위협이었고 극심한 외로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자고요. 아니 이렇게 의기소침해진 게 웃기더라고요. 일단 유튜브를 한두 달밖에 안 했는데 사람들이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 보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유튜브를 왜 시작했더라? 이렇게 생각해보니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적은 일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지 모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진심 어린 이야기가 그 말이 꼭 필요한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닿았으면 좋겠어 라고 적었거든요. 그리고 저 이제 엄마 아빠 없이도 밥 먹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난 다 컸고 매달 월급 나오는 직장도 있고 학석사 졸업장 있고 잠잘 수 있는 침대, 비 막을 수 있는 지붕, 최악의 경우에는 감자라도 삶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 현재 상황에서 배고픔의 위기를 느낄 이유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유튜브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내 생존이 흔들려? 아니? 나는 지금 생일을 혼자 보내야 되는 그 어린아이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불안은 과거의 잔해일 뿐.
현재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불안은 불필요한 불안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두려움을 느꼈던 이유는 내가 성장의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막는 저항일 뿐이구나. 자, 그럼 어떻게 저희는 덜컥 올라오는 저항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불안과 겁, 그리고 내가 못할 것 같은 기분과 마주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흥미로웠으면 지금부터 그림자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저항이 올라올 때 냅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소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었는데, 그 감사합니다로 해소되지 않는 조금 더 깊은 부정적인 감정들, 조금 더 깊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는 순간에는 저는 이 그림자 작업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이 그림자 작업은 불안, 두려움, 겁 이런 감정에도 사용해도 되지만, 내가 해소하고 처리하고 싶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어떤 감정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핵심은 3가지예요. 1. 감정을 인지하기. 2. 뿌리 추적하기. 3. 현재와 분리하기. 자, 사실 첫 번째가 가장 어려워요. 저희는 하루 24시간 살면서 하루에 어떤 감정을 얼마만큼 느끼면서 사는지 하나하나 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혹시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어떤 무례한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 내가 화가 났었고 상처를 받았네 라고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매 순간 저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이 첫 번째 단계를 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거 두려움이야, 나 또 불안하네 라고 감정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이제 감정을 파악했어요. 그럼 이제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왜 감정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왜냐면 생각보다 지금 드는 두려움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언제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지? 저의 목적은 이 감정을 아주 처음 느꼈을 때 가장 첫 기억을 찾아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기억을 통틀어서 뒤져본다면 이 감정을 제일 처음으로, 정말로 제일 처음으로, 태어나고 처음으로 이 감정을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 하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머리로 기억하려면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단계에서 명상을 자주 해요. 명상 가이드는 유튜브에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가이드를 따라서 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마음에 드는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10분간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계셔보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던 첫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저희가 찾고 싶었던 그 어린 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맞아, 내가 이 감정을 처음 느꼈던 때는 이러한 상황이었어 하면서 그 기억을 찾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갈게요. 3단계는 그 아이와 지금의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과거의 나를 찾았다면 그때 상황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적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집에 살았는지, 그때 내 몸집은 얼마나 작았는지, 나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를 꺼내서 딱 2가지만 적어보세요. 첫째, 그때의 나는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그토록 생존의 위협처럼 두려웠는지. 그리고 2, 지금의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의식을 파고들다 보면 의외의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감정을 처음 느꼈던 그 아이와 나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구나. 물론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 실제로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거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꼭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하시길 바래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 아이의 모습을 자세히 적음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대부분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허상일 확률이 높다는 것. 그때의 나는 혼자였지만 지금의 나는 아니고, 그때의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지금의 나는 선택할 수 있고, 그때의 나는 아이였지만 지금의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른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There's no room for 타박. There's no room for 비판.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비판하고 타박하고 싫어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는
따뜻함만 있어요. 그 시절 불안해하던 그 아이를 랜선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말도 걸어보셔도 돼요. 안녕, 생일날 아무도 없어서 속상했지? 그때 혹시 맛있는 거 못 먹을까봐 무서웠어? 근데 이제 괜찮다? 30대가 된 너는 친구도 많고 생일날 케이크 2개 사 먹을 돈도 있어. 이제는 정말 안전해. 오늘 하루도 잘 살았거든. 이런 말들이 약간 그 아이를 다독여주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까지 나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작업의 목적은 하나였죠.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도전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올라오는 저항을 타파하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섀도우월 그림자 작업을 계속 해나가 보려고요.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원인을 찾아보고 현재와 분리하고 그리고 또 그 과거의 나를 안아주는 것.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불안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닐지 몰라도 비슷한 불안이 예전만큼의 크기로 느껴지지 않고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는 두려움은 서서히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면의 단단함이 꾸준히 다져지는 것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다 알진 못해요. 또 그 아무는 동안에는 얼마나 힘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고생하셨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기쁨만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때로는 외로움이 있기에 연결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 실패가 있기에 다시 일어서는 힘을 배우고 상처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아팠던 만큼 편안하고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요. 지금 느끼는 불안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오래전에 만들어진 경고임일 뿐.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이 성장했고 생각보다 많이 견뎌냈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과거의 잔해를 파악했다면 내려놓고 진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는 건 어때요? 요즘 채널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제 채널에는 정말 따뜻한 분들이 많이 오셔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응원이 되었다는 글을 읽으면 몇 달 전에 제가 덜컥 두려움이 느껴져서 유튜브를 그만두지 않아서 다행이다. 저항을 이겨내서 정말 기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시고요. 그 숫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달라는 신호로 느껴지고 응원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 채널의 댓글창은 개인 메모장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되니 댓글에 내 아내 어린아이에게 한마디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오늘은 그 아이를 자책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안녕!